그림책 문학관.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영원히 없을수록 영혼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이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반드시 잘생길 필요도 없고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로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필요하신가요? 어떤 친구를 곁에 두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문학관 진행의 장영미, 명희입니다. 몇 달은 품던 그 말로 멋진 옷을 지어 입곤 텅 빈 방에 누워 잠이 낮았지. 이름도 모르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대지 말아요. 그저 눈으로만 바라봐요. 나는 너의 음악이고 그런 마음 한 줄이야. 때가 되면 내 마음에 시퍼렇게 남을 거야. 기다림은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는 너에게 하고픈 말은 하루에 딱 반씩 접어 몇 밤 더 지새면 까지도 가는데 번을 접어야지만 하게 되는 슬픈 사연. 천둥 같은 한숨 타면 너의 곁에 떠오려나. 나는 너의 음악이고 그런 마음 한 줄이야. 때가 되면 내 귓볼에 찬란히 매달릴 거야. 기다림은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는 도로야.
네,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유한진 시인의 유명한 수필이죠. 질환지교를 꿈꾸며의 앞부분을 낭독하며 그림책 문학관 문을 열었습니다. 유한진 시인은 이 수필 덕분에 시인이라는 타이틀보다 질환지교의 작가님으로 더 유명해졌죠. 좋은 시도 많은데 질환지교가 너무나 뛰어나 시인으로서는 손해라는 우정 깊은 촌평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글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래전에 정말 이렇게 많이 읽었던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갔던 카페가 생각이 나요. 네. 그 카페 이름이 한옥 카페였는데 그 관 이름이 지엄관이었어요. 오, 지음관이라 어떤 특별한 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네, 지엄. 이 음을 안다는 거죠. 네. 예전 고사에 두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나 그 자기의 음악을 알아주는 친구였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음악을 별로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친구만은 자기가 하는 그 음악의 깊이와 뜻과 모든 것을 이해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의 음악을 알아준다고 해서 아주 잘 지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음악을 알아주는 친구가 먼저 죽었대요. 어머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없어졌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현의 그 가락들을 이렇게 끊고 이제 되게 그 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그런 이제 고사가 담겨 있는 이야기였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지음이었어요. 네. 고사가. 그래서 우정하면 우리 많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중마고우나 뭐 간포유지고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지음이라는 게 참 가슴에 와닿았었는데 마침 카페에 갔더니 네. 안 그래도 좋아하는 한옥관이 지엄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그 같이 있는 친구들하고 갔었거든요. 그날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책이 또 첫머리가 이렇게 질환지교를 꿈꾸며여서 네. 아 이렇게 또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고 참 이어지는구나. 좋았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지음관이라는 카페를 또 다른 사람도 아닌 친구랑 가서 조금 더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게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고사에 나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더 이상 나의 이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음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한 친구네요. 그죠? 그걸 알아봐주는 친구도 그렇고 네. 또한 그 친구가 그 누군가가 나의 음을 알아준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라는 게 과연 뭘까? 그죠? 그래서 그 자기의 음악이 정말 자기는 혼신을 다해서 했었는데 누군가가 그거 별로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정말 그 소중한 친구가 자기의 음을 알아준다는 거, 자기의 음악을 알아준다는 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느낌 아닐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환지교로 꿈꾸며를 아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저희 언니가 문학소녀였어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도 제법 잘 썼죠. 항상 보면은 언니 그 노트가 하나 있어요. 흰색 표지하는데 거기에 보면 순정 만화 주인공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시나 좋은 글귀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언니 노트를 후루룩 보다가 제가 만나게 된 거죠.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읽는데 사실 특별하게 뭐 뛰어나거나 어떤 기교가 있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그 평범한 문장들 속에서 저는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읽고 또 읽고 제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무척이나 행복해하던 그 어떤 날이 어렴풋이 스쳐가네요. 네. 저도 지금 방금 이렇게 또 얘기한 가슴에 오는 게 그 문학 소녀라는 단어가 네. 예전에 정말 한 번쯤 문학 소녀를 꿈꾸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청소년 시기에 그랬는데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노트에 또 그렇게 했다니까 참 좋고 그다음에 이제 허물이 없다라는 단어에서 또 가슴이 뭔가 이렇게 딱 그 허물 없다는 와닿죠. 게 네. 예. 그렇게 참 와닿습니다. 글이나 음악은 우리를 과거로 소환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 때 읽었던 문학 작품, 즐겨 듣던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추억에 잠기는 것도 잠시, 현실로 돌아오면 어느새 세월이 그렇게 흘렀나 싶습니다. 그 시절이 한없이 그립기도 하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시간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세월이 야속할 따름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언제 세월의 야속함을 느끼시나요? 세월의 야속함이라. 벌써부터 슬퍼지려고 합니다. 네, 문득문득 그런 걸 느끼는데요. 네. 저는 도서관에 가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놀다가 심심하면 도서관은 또 책을 뽑아서 보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평소에 제가 왜 가벼워서 사지 않았던 책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도서관 열람실을 쫙 가면 내 책인 듯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그렇죠. 부자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세월의 야속함을 느끼는 게 바로 도서관의 책 목록표를 볼 때요. 네. 제가 안경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썼어요. 네. 그래서 안경은 제 신체와 마찬가지거든요. 신체의 일부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경이 그냥 내 눈이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안 보이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요즘은 도서관에 가면 그 목록표가 안 보일 때, 정말, 왜 안 보이지?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게 세월의 무게가 정말 세월의 야속감을 느낍니다. 그죠. 저에게도 이미 노안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그 잠깐 도서관에 놀러 간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죠? 네. 그 놀러 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놀러 간다는 걸까요? 우리가 놀러 간다는 것은 도서관이 나의 놀이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노시나요? 평소에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도서관에 열람실에 앉아 있으면 되게 편안해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묵혀놓았던 책들 읽는 속도가 되게 가속도가 붙거든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놀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좀 어둑해졌을 때 도서관에서 딱 나오면 열람실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네. 오늘 그래도 내가 뭔가 책을 좀 읽었네. 뿌듯함. 네. 그런 것 때문에 도서관에 가는 걸 되게 즐겨하죠. 저는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마트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읽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쇼핑하듯이 이 책 저 책을 막 담아요. 그리고 잔뜩 짊어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냉장고 대신 책꽂이 막 꽂아놔요. 그러면서 뿌듯해하고 읽지 않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도서관은 가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해지고 네. 거기 있는 책들 또 가볍게 왜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저는 이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제 시간이 많이 있으면 책이 잘 읽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읽어야 될 책들을 되게 빨리 읽어요. 그런데 그냥 그 왜 마음이 좀 울적해진다 그러면 책 권수를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뿌듯해진다. 네. 그러면 얇은 책 있죠. 질보다 양으로. 그렇죠. 그런 책을 막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읽어요. 그리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내가 오늘 몇 권 읽었네? 뭐 이런 뿌듯함. 네, 그런 게 있어서 도서관 열람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죠. 도서관 안에서는 어쨌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도서관에 책 그 천국 기호 이런 게 안 보여서 너무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라는 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에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또 한 주가 끝나고 월말이 다가오고 지금도 보세요. 어느새 2024년도에 중간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한 살을 먹게 될 생각을 하니까 씁쓸하네요. 네. 시간에 가속도가 붙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요. 어떤 말씀일까요? 왜 이렇게 10살이면 그 속도가 10km로 간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네네. 그런데 너희들 나중에 60대 돼봐라. 60km로 간다 그러는데 60km가 아니라 더 가속도가 불러도 한 80km로 가는 것 같고 정말 그 80대 어르신들은요 속도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어른들이 말이 10km로 간다. 뭐 나이가 50대면 50km, 70km, 70km, 80km, 80km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렇죠. 어릴 때는 참
참 하루가 길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언제 졸업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와 벌써 졸업이야? 이런 기분. 예, 역시 가속도가 맞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요즘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언제 우리 몇 학년 돼요? 언제 중학생 되지? 뭐 그랬는데 오늘 문득 제 딸을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참 좋은 나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질환지교를 꿈꾸며의 마지막 부분 기억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 호련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라. 같은 날 또 다른 날에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 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그 어느 날이 호련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으려면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환지교는 지초와 난초같이 향기로운 사귐, 벗 사이에 맑고도 높은 사귐을 뜻하는 고사성어인데요.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과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지만 그 향기와 더불어 동화되고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생선 가게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 악취와 더불어 동화되니 단사를 가진 사람은 붉어지고 치를 지닌 사람은 검어진다. 이 때문에 군자는 함께 있는 사람을 삼가야 한다. 질환지교 외에도 관포지교, 중마고, 마격지우, 겁난지교 등 친구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많은데요. 그만큼 친구란 존재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동양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도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인물들이 되게 유명한데요. 그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제2의 자신이다 또는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라고 했는데요. 친구는 다른 말로 나를 투영하는 존재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특히 사춘기 때의 친구는 세상의 전부죠. 친구 때문에 울고 웃었던 숱한 나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데요. 소장님은 친구가 많으신 편인가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께 무슨 친구가 그렇게 많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자랐어요. 돌아보니까 좀 친구가 좀 많네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은 주로 동창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친구들, 고등학교까지 그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면 되게 편안함 그리고 공통적인 이야기 부분이 되게 나눌 게 많으니까. 그렇죠. 옛 네. 추억을 같이 이제 네. 이야기 나누면서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도 되게 할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너무 재밌는 게 왜 아주 이렇게 밖에서 만난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오랜만에 만나서 밖에서 사귄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더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옛날 친구들은 어제 만나서 어제 헤어졌는데 오늘 또 만나잖아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죠. 정말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네. 우리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화다 수다 떨고 막 수다를 한 2시간 떨었는데 알았어. 우리 만나서 자세한 얘기해. 뭐 이러면. 그쵸? 네. 그럼 우리 남편이 가끔 그런 얘기 듣고 있다가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컷 얘기하더니 무엇을 만나서 또 자세한 얘기를 하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할 얘기를 다 못한 거예요. 그렇듯이 다시 다음날 친구를 만나면 그 얘기 끝에 할 얘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친구들과 함께 뭐 카페도 다녀오셨다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 친구들 만나면 어떤 거 하세요? 어제는 보현산 천문대 경북 영천에 있는 보현산 천문대를 가서 이제 천문대를 보고 그리고 이제 천문대에 가는 길에 경북 영천 쪽에 보니까 작약 축제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축제의 계절이죠. 네. 곳곳에서 많은 축제들이 열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덤으로 작약 축제도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려오는 길에 천문대 그 보현산 댐 출렁다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잘 몰라요. 보현산 천문대 출렁다리를 또 갔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이제 임고서원이라고 정몽주 선생을 배양해 놓은 서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임고서원에 가서 또 이제 정몽주 선생을 또 뵙고 네,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또 막 친구들과 수다를 나누고 옆에 있는 정몽주 선생의 생가에 들렸다가 또 우리가 너무 공부만 하면 머리가 아프지 나들인데 네. 그래서 영천에 또 내려오다 보니까 생태공원이 있더라고요. 혹시 진행자님 유채꽃 색깔 어떤 거 노란색 아닌가요? 그죠? 네. 주로 이제 노란색을 생각하는데 보라색 유채꽃이 보라색 유채꽃이 있어요?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보라색 유채꽃을 보고 친구들이 전부 다 노란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라색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다면서 또 환호성을 지르고 네. 그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가니까 그렇게 막 방방 뛰는 친구들도 흉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 관계가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이들 친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이들도 새학기 될 때마다 또 반편성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가 친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책을 준비했죠. 어떤 책인가요? 네. 김영진 작가의 친구 사귀기라는 책입니다. 정말 이 책을 읽어보면 아주 이 또래의 아이들을 두었더라면 아마 부모님들이 좀 귀담아 보고 읽어야 될 책이 아닐까? 그럼 친구 사귀기가 힘든 자녀를 둔 학부모님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계속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내 좋은 여자친구는 가끔씩 나를 보면 얘기를 해달라 졸라대고는 하지.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며 말해달라지. 그럴 때 난 가만히 혼자서 웃고 있다가 너의 얼굴 떠올라 또 한 번 웃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친구 사귀기 좋은 책, 어떤 비법이 담겨져 있진 않는가? 지금 다들 귀를 쫑긋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소장님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여기 이제 나이 또래가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 부모님들이면 더 귀를 쫑긋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공간과 뭔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환경이 바뀌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 그린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그린이는 아마 유치원을 이제 다른데 뭐 태영이나 소연이나 이런 친구들과 같이 다른 유치원을 다녔는데 구역이 다 누워지면서 학교가 달라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린이는 혼자 다른 이제 학교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짝지가 혜윤이라는 여자아이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린이는 말을 하고 집중을 하면 이렇게 입을 벌려놓고 침을 흘리는 친구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 혜윤이는 그냥 있지 않고 더럽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는 거예요. 아, 공개적으로. 네. 그냥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린이는 늘 혜윤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참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였죠. 그래서 학교 가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에 다니던 자기하고 아주 단짝이었던 태영이와 소연이가 이제 삼총사로 불릴 정도로 친했던 그 유치원 친구들이 그리워지는데 이제 학교 가는 게 힘들어지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유치원 친구들의 부모님과 통화를 해서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그 유치원 친구와 만나면서 이제 다시 이 유치원 친구들이 정말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린이가 이 혜윤이와 친해지려고 하는 걸 자기가 이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 다시 학교를 갔는데 유치원 친구와 만날 그 생각부터 할 때는 사실 너무 행복해서 모든 일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제 신나서 하니까 잘하니까 조금 행동 좀 바뀌었겠죠.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린이의 저런 모습이 있었나? 늘 소심하고 말없이 그냥 혼자 있고 막 이랬는데 이제 흥이 나니까 자기가 잘하고 막 아이들 친구들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와서 좀 행동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린이가 혜윤이가 또 그날도 더럽다고 고함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어려운 일을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그 더럽고 힘든 그런 얘기를 하면 친구 약점 가지고 놀리는 친구는 마음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평소에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렇죠. 또 네. 어떻게 잘못 얘기를 했다가 네. 주변의 친구들이 쟤 뭐야? 쟤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울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용기를 내어서 혜윤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예쁘지 않다고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혜윤이가 엉엉 울거든요. 네. 그 장면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놀릴 때는 괜찮고 남의 한 번 얘기한 건 그렇게 눈물이 나오나? 뭐 이러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웃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린이가 변해가는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그린이를 다르게 보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치원 친구들을 간혹 만나면서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그린이로 바뀌죠. 아,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떤 계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기도 물론 필요하겠고요. 그린이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론 그린이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있다가 조금 더 큰 공간이죠. 학교로 왔어요. 인생의 전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적응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매 학년, 새 학기에 맞이할 때마다 새로 만나는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친구들에게 요렇게 하면은 친구를 좀 더 잘 사귈 수가 있단다.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숭이거나 좀 이렇게 소극적인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구를 만날 때 제가 좀 다가가서 말을 붙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인사를 잘해요. 아, 인사를 잘해요. 네. 친구 안녕, 누구야? 뭐 이렇게 인사를 잘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함께 놀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예. 이렇게 무리해서 노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께 놀면 우리가 이제 클 때는 뭐 공놀이라든지 뭐 고무줄놀이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고무줄을 잘 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보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한테는 더 친해지고 싶은 거야. 그래, 제가 우리 편을 먹어야 우리가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옆에 가서 일부러 이렇게 뭐 주기도 하고, 네. 예, 또 말도 붙이고, 그리고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일단 그 친구 편을 들어. 네, 네 말이 맞아, 뭐 다 이러면서.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네. 그렇게 편을 들다 보면 그 친구가 쟤 뭐지?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좀 마음을 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렸을 땐 제가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나?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친구한테 다가가는 그런 걸 제가 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아, 먼저 다가간다. 네네. 아, 이 부분은 아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양한 모임이 생기고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누군가는 먼저 다가가는가 하면 소장님처럼 다가오길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아셔야 될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친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인사를 잘한다. 먼저 다가간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흘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공개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은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선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이 책을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래 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남의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사람은 점점점 이 뒷문장을 완성시킨다면 소장님은 어떻게 완성을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아주 짧은 문장. 네. 어리석다. 어리석다. 네. 아, 왜요? 남의 약점 가지고 놀리다 보면 자기가 이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도 그런 화살이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 아까 혜윤이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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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제가 잘나서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간혹.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아, 네. 쌤통이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장을 딱 들으니까 어리석다. 어리석다. 네, 저희 경험과 그다음에 또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본 어떤 일상에서 보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뭔가 여러 가지가 떠올랐는데 그중에서도 남의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사람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남의 약점을 파고듭니까? 그렇죠. 네. 어쨌거나 뭔가를 계속적으로 비교를 할 것이고 그 비교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비교도 해보기도 하고 비교를 당해보기도 하지만 참 피곤한 일입니다. 비교를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나로서 잘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비교를 해가면서 누구를 올리고 누구를 깎아내리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또 감정 소모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유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얘기를 깎아내리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나도 뒤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렇죠. 네.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 참 인생 힘들게 사는구나. 굳이 네.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그냥 내가 나로서만 잘 살아도 세상이 우리가 아름다워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우리가 이렇게 친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 이런 친구도 있었고 이런 친구도 있었지. 또 생각해보면 이런 친구는 참 이런 게 있었는데 뭐 하고 지낼까 궁금한 친구도 있고 아유 이 친구는 참 그랬는데 요즘도 이런 줄 몰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친구가 지금 떠오르십니까? 이런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뭘 얘기를 해도 그 친구는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네.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 세상에 걱정이 없어요. 소장님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그런가요? 그 친구를 보고 있으면 진짜 저 친구 걱정이 없겠다. 그랬는데 요즘 이제 느끼는 게 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제 이제 친구들 만났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인생에 줄서기를 정말 잘한다. 그 좋은 줄서기에 이렇게 늘 보면 제가 줄 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혹시 줄 서기보다 제가 볼 때는 맨 앞에 서 있는 분 같은데. 제가 아무튼 줄서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서 네. 타고난 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너무 혼이 많이 나서 나는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랬는데 줄서기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진행자님과 함께하는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줄서기란 말이에요. 줄서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줄서기 하나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뭐 줄서기를 잘한다고 하셨는데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가 줄서기라고 하는 게 같은 결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몇 번 만나보면은 나랑 맞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뭐 어떤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랑 성격이 잘 맞겠구나. 나랑 말이 통하는구나. 여기에서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 그냥 일정한 거리에서 인사 정도 하고 싶은 사람, 이게 구분이 돼서 저는 이제 그게 확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많거나 하진 않는데 정예 부대가 있는 거죠. 항상 제 주위에는. 그래서 저는 제 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영광인 줄 알아. 너희는 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선택 받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론 뭐 다양하게 아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뭐 그냥 내가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챙기면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친구 얘기하니까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진정한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물론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진정한 친구가. 그런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믿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이 믿음이라는 게 친구 사이에 또 인간관계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그 사춘기의 아이들을 보면은 누가 제 뒷담화를 했대요.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누가 그 얘기를 전해줬니? 그 친구는 왜 그 말을 전해줬을까? 그러면 10중 8구가 당연히 제 걱정을 해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저는 반문을 해요. 정말 그 친구가 너를 걱정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너한테 옮겼을까? 그죠. 그럼 아이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제가 다시 묻죠. 그러면 도대체 왜 옮긴 걸까? 물론 뭐 대답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과연 그 친구가 정말 그 얘기를 했을까? 너는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도 없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누가 내 얘기를 했다면 뭐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뭐 우리가 뭐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늘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리고 저의 절친 어느 날은 참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또 뭔가 생각이 안 맞아서 뭔가 틀어질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365일 24시간 다 좋기만 하겠냐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런 것쯤은 이제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바탕에 되어 있지 않으면 사소한 것에도 그런 우정에 금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저한테 진정한 친구가 있거든요. 진정한 친구. 네. 그래서 그 친구 생각만 하면 일단 행복해져요. 네. 지금 표정부터가 달라지셨어요. 일단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친구는 어디에 있어도 늘 믿음직한 친구예요. 늘 내 편이 되어줄 친구죠. 심지어는 학교에 있을 때 친구들 얘기를 하면 하도 예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학교의 학생들이 제 이름을 알더라고요. 인싸였군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친구 하면 제일 먼저 1번에 떠오르는 친구가 그 친구거든요. 네. 예전에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친구 아주 소중한 친구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사실 세상을 먼저 떠났단 말이에요. 어머나. 그 친구하고 둘이 울면서 약속했던 게 뭐였냐면
그 친구의 다 못한 생까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자. 그리고 욕먹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때 정말 우리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친구를 떠나보내서 되게 일찍 오래되었죠. 세상을 네, 하셨네요. 되게 오래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 생각하면 예전에는 막 눈물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좀 그러는데 어쨌거나 둘이서 약속한 게 어디에 살더라도 정말 이렇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자. 욕 얻어먹지 않는 삶을 살자 뭐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처럼 살려고 또 애를 쓰고 있죠. 그런 소중한 친구가 있어서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통 뭐 인생에 친구 3명을 얻으면 성공한 삶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 한 명이 일당 10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친구 한 사람이 있어서 일단 행복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예전에 얘기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혹시 그 친구가 아무런 거 없이 돈을 딱 빌려줬던 그 친구가 그 친구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그때 뭐 이야기를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서 다 따로 듣긴 했지만 문득 그때 제법 큰 돈을 아무런 얘기 네. 없이 뭐 어디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네. 나 돈 필요해 이 한마디에 바로 보내주셨다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친구. 나를 사 그랬거든요. 나를 사. 네,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나를 사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근데 그 친구한테 바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친정어머니가 좀 편찮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한 5일 전부터 저를 꿈에서 봤대요. 제가 나를 사 그랬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 줄 알고 전화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랬는데 문자를 받고 계좌번호 불러라 이렇게. 네. 진짜 친구네요. 네, 그렇게 해서 네 도움을 받았던.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자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몇 월 며칠까지 갚을게. 예, 그러면 이제 그 몇 월 며칠까지 한 약속한 날짜보다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원래 친할수록 돈 거래는 하지 마라. 네. 그리고 또 정말 돈을 빌려줄 것 같으면 받을 생각 없이 그냥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친구가 그 돈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잊고 있었던 그 질환지교를 꿈꾸며 아마 10대 말 20대 그 감성 풍부한 소녀들은 이 작품을 아마 봤지 않았을까. 저희 또래나 우리 진행자님 또래의 사람들이면 아마 제목을 다 들어서 알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세이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한진 하면 대표적인 걸로 질환지교를 꿈꾸며. 그렇죠. 앞에도 얘기했지만 시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작가로. 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 까마득한 생각을 이렇게 끄집어내 오니까 할 얘기가 정말 많아서 좋고 그 얘기와 같이 또 친구 사귀기라는 동화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이 시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정말 이 이명희 소장님의 표정이 풍부했어요. 이야기거리도 많았지만 그 순간순간을 떠올리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신나하시는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유한진 시인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방송을 하면서 시로서는 그렇게 큰 각광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명한 시도 많은데 질환지교를 꿈꿈에 묻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 에세이가 굉장히 붐이었습니다. 그죠? 신달자 작가님이라든지 그렇죠. 네, 많았단 말이죠. 그때 에세이를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추억에 잠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읽었던 이 유한진 작가의 바람꽃은 시들지 않는다라는 책 읽으면서 막 행복해했던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런 책들도 막 생각나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뭐 시나 뭐 작품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우리를 강제 소환하지 않습니까? 과거로. 그런 게 많이 없다면 나를 과거로 여행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먼 훗날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릴 수 있게끔 영화를 감상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또는 뭐 글을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늘려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들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야 하고 나와 다름을 애써 바꾸려 하기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까울수록 적정한 선을 지켜야 하고요. 배려를 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친구는 우리 삶의 귀한 보물이며 좋은 친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풍요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긴 여정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의 손길을 보내며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삶의 행복과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흔히 좋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연출 장영미, 제작 김해 FM 진해 다락 방송국, 진행의 김영희, 장영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의 별빛이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